네, 반갑습니다. 전나무TV의 전나무 인사드립니다. 9월 마지막 토요일이죠. 9월도 이제 다 가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났네요. 4분의 3이. 이제 딱 4분기, 3개월 남았습니다. 11월, 12월. 뭐, 뭡니까. 어제가 추분이었죠. 뭐, 확실히 이제 가을 분위기도 무신 나고, 하늘 보면 하늘도 이제 보통 이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요. 아무튼 이제 뭐 활동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여튼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제가 그 화요일 날 방송하고 이제 또 처음이죠. 그 사이에 이제 한 4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뭡니까 이제 종편하고 이제 좀 보면서 4일 동안 계속 웃음만 나더라고요. 웃음만. 그 이제 제목을 붙여보기를 이제 이재명하고 민주당 이 빨갱이들이 이제 완전히 소탕되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거라는 거, 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느꼈냐 하면, 그건 좀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지금, 그래, 하여튼,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뭡니까, 뭐, 조문을 했네, 마네, 뭐, 욕을 했네, 마네, 하면서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낌이 박았어요. 느낌이 박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아무튼, 이제, 수사도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방위로 지금 어마무시한 지금 비리들이 지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감당을, 이 빨갱이 놈들이 참 그 감당을 어찌 하는 거 참,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어쨌든 자기들이 알아서 감당을 하겠죠. 하여튼, 여기서 제가 빨갱이가 모두 소탕되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빨갱이들이 원래 이제 물고 싶고 뜯고 하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뭐 조용할 날이 없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한 이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근본은 빨갱이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 토끼 형 때문에. 제가 이번에 뭡니까 막만 논란 딱 나오는 순간 정확하게 감이 딱 왔죠.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재미있긴 재밌습니다 지금. 푸틴이 뭐 군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죠. 뭐 의견이 분분하고 말고 떠나서 지금 군 동원령을 내렸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 나오는 대로 코너에 몰렸다.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금이 100년 전도 아니고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전쟁을 한답시고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뭐 300만 명 징집한다 했나? 330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진짜 100년 전에나 100년 80년 70년 전에나 70년 정도 전에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21세기에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아,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토끼 형이 철저하게 요 대륙 세력을 배제하고 해양 세력화만. 그래 이번에도 딱 드러나잖아요. 해양 세력 이번에 간 데가 어디입니까? 영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일본 기시다하고도 만나고. 그 이제 동원령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뭡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독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막바지로 가면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는 순간 히틀러가 국민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징집을 하죠.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그게 정확히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은 무덤을 팠다는 것.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없죠.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징집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고 뭐 엑소더스라고 합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내부로부터 내부의 저항에 직면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순간 푸틴은 이제 뭐 권좌에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저 집단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왕조 시대보다 못한. 시족사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정확하게 본 건 맞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국으로서 저기 식민 지배가 가능했던 거고. 중국하고 러시아조차도 독재 국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자본주의가 수진 자본주의라고 하죠.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뭐 일정 부분 사유재산도 있고 여행의 자유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이 모든 게 다 박탈된 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단을 물고 빨고 하는 새끼들. 그러니까 빨갱이가 맞죠? 빨갱이가.
그 빨갱이 집단을 물고 빠는 지지하는 그 버러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참 안타깝죠. 그런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제가 뭐 말씀드리듯이 뭐 우습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거죠. 뭘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있지도 않는 이념이라는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뭔 진보네 모순회 하면서 자기 인생에 도움이 절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귀신에 홀린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북한은 100%가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푸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라진다. 실내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죠. 뭐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권이 바뀐 효과라고 봐야 되죠. 정권이 바뀐 효과. 뭐 하여튼 머지않아서 신뢰도 해제를 하고 뭐 하나 뭐 그러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 너무 오랫동안 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제법 아마 이전처럼 돌아가는 데는 실외에서 제법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유 참말로. 그리고 이제 이게 수요일 날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제 영국에서 뭐 조문을 했네 안 했네 난리 치다가, 근데 참 그래 그런 게 논란거리가 되는 것도 우습고 뭐 그걸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었는데 그걸로 TV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 듣게 하는 저 언론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그냥 민주당 그 새끼들이 원래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까지 막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아무리 그 빨갱이들이 그렇게 막 지랄을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진짜 그나마 약간의 상식만 있는 언론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리면 이런 거는 차단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방기를 한다고 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쳐 씹으는데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개소리 쳐 씹으리게 냅둬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아니, 조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예만 갖추면 되는 게 조문이죠. 아니, 이런 걸 따로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빨갱이 새끼들이야 그렇게 저 씨부리든가 말든가 냅두더라도 최소한의 자기들이 진짜 언론인이고 언론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거는 차단을 시키는 게 맞죠. 그런데 그대로 냅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파 낭비예요, 전파 낭비.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단 종편은 다 없애야 돼요.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서 뭔가 팍 떠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 맞죠? 수요일, 목요일. 그 뭐 저기 바이든하고 잠깐 이제 환담하고 이제 나오면서 저도 이제 그걸 몰랐어요. 그 이제 막 그 목요일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막 하니까 막 떠들어서 하더라고요. 그 뭔가 싶었죠. 그 보니까 이제 바이든하고 환담하고 나오면서 이제 박진 장관하고 이제 약간 대화를 했는데 이제 그걸 MBC에서 이제 뭐 욕을 했다 뭐 하면서 막 보도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이제 욕을 했다고 싶어서 뭔 욕을 했나 싶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때까지 뭐 그렇게 처음에 막 떠들 때까지만 해도 뭐 뭔가 머릿속에서 팍 떠오르는 건 없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싶어서 이제 그래 좀 찾아보니까 뭐 이 새끼들 그 새끼들 하면서 뭐 미국 의회에다가 뭐 욕을 했다고 하면서 막 떠들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주변에 뭡니까 뭐 잡음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말하듯이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뭐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리는 상황일 때는 자막을 달면 안 되거든요. 자막을 달면.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정확한 표현,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정확한 표현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다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제 MBC가 딱 그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소음들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이 안 들리는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자막을 딱 단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최초로 누군가가 왜곡을 하고 그 마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뇌리에 빡 박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려운 뭐 심리전도 아니고 뭐 뻔한 거잖아요. 그 명확하지 않은 발음에 그 이제 조금 비슷하다 생각되는 그리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단어를 딱 자막을 딱 달면 사람들은 이 시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적으로 내가 지금 직선 도로를 만약에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정확하게 직선으로만 걸어가면 돼요. 그리고 앞에 뭐 저 눈에 보이는 한참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저 위치까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걸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걷지는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면서 자막에 이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어쩌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을 딱 달아버리면 사람들 내일은 당연히 그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냥 MBC가 그 짓을 한 거죠, 그 짓을. 그래놓고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막 퍼나르면서. 이걸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생각하다 보니까 의도하고 한 거라는 거. 토끼 형이 의도하고 한 게 맞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조용하면 안 돼. 토끼의 머릿속에도 그게 딱 박혀 있어요. 하루라도 조용하면 안 돼.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뭡니까 6월 말에 갔습니까? 6월 말에 그 나토 갔을 때는 이제 그 김건희가 화제의 중심했었고, 그 이제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토끼형이 생각하기에 연속으로 2번 하는 거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논란의 중심에 서가지고 한번 또 분탕치야지 하고 의도하고 했다는 거. 이게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이때까지 계속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까지는 이제 뭐랄까요 90한 5% 정도의 확신이랄까? 그러니까 5% 정도의 의심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통제하고 이 조율해 나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큰 틀에서는 맞춰 나가더라도 세세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틀어지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물론 이제 아주 세세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굵직한 세세한 거 조금 위쪽 선부터는 철저하게 계획된 그리고 통제된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유세 때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세 때 했던 말,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쏘가가지고 쉽게 선동된다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저도 당연히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근데 유세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이 여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걸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선동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두 마디 말, 어, 이걸 철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막 크게 계획 세워놓고 뭐 그때그때 임경빈식으로 뭔가 대응을 뭔가 이 전술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획된 전략하에서 그 전술까지도 철저하게 계획됐다는 거. 물론 그 밑에 액션 플랜들 또 뭐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의도치 않았던 부분으로 조금씩 흘러간다든지 분명히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그 뭐 어떤 대세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전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뭐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아직도 그렇게 대부분 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전부터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개돼지 버러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공사 사장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장차관 정도까지는 뭐 솔직히 뭐 운 좋아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임명직이고 하기 때문에 선출직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지역이고 좁은 지역이고 또 뭐 비례대표 그래 뭐 운 좋아가지고 뭐 1번 받으면 뭐 배치 다는 거고 그 운이죠. 운 좋으면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도 분별할 수 있는 이 대가리가 안 되면 그냥 그게 바로 버러지라는 거예요. 그 제가 계속 버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다면 그 버러지는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버러지처럼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그랬죠. 9년 전에 2013년, 딱 9년이죠. 2013년 그게 10월 달이었으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어떤 뭐랄까요 그 가치관에서 물론 가치관에서 나온 말은 맞습니다만은 더 큰 어떤 뜻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딱 그때부터 집권 플랜이 가동된 거라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 딱 10년이면 될 거다. 그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대학 다닐 때 그 뭐 친구한테 편지 보낸 거라든가 이런 것들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자기 그, 그 윤기준 교수 아버지인 교수의 어떤 그 철학이랄까 이런 거에 비춰보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뭐 대통령을 해야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화되고 굴러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끊임없이 했던 건 맞아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검사가 되고 하면서 이 사회의 부조리, 부정부패, 특히 정치권의 부정부패, 부조리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집권 플랜이 가동된 거는 2013년부터였고, 그 훨씬 이전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어떻게 시스템화 되어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지금 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혼자 힘으로 힐을단신으로 지난 1년 동안 1년 6개월 정도 동안 힐을단신으로 그 온갖 방해를 뚫고 대통령까지 지금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설명을 할 수 없다니까. 그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이성을 갖고 객관적인 조금만 한 발 물러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다 계획된 게 맞다니까. 적어도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움직인 거는 2013년부터였고 그 이전부터 이 사회의 부조리, 그 기득권들의 어떤 그 폐악질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생각은 훨씬 이전부터 했던 거라는 거죠.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중요하다니까요. 이 지금 제가 했던 이 말이 인정이 안 되면 영원히 우리 토끼 형이 대통령이 된 거는 운이 좋았다.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을.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금 제가 이 비속어 논란이고 뭐고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조문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까지 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막 머리에 뭔가 막 뭡니까 정부가 팍해질지 이게 없었는데 비속어 논란 왜냐하면 사석이라고 해서 만약에 토끼 형이 사석이라고 해서 카메라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해서 그 민주당이나 저 빨갱이 새끼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걔들 말로 하자면은 이제 지금 미국 의회를 갖다가 그냥 쓰레기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뭡니까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말과 행동을 진짜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빨갱이들이 말하듯이 얼떨결에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온 게 맞다면 우리 토끼 형 지금 이 위치까지 못 왔다니까. 최소한 2013년부터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그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걔한테 찾아가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그 저 뭡니까 검찰총장 후보자가 질질 짜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토끼 형이. 그때부터 정권의 엄청난 감시하에
들어갔던 거예요. 완벽하게 정권의 감시하에서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철저하게. 만약에 이렇게 가볍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토끼 형이 진짜 개체들이 말하듯이 이게 계산된 말과 행동이 아니고 정말 그냥 평소 때의 그 습관대로 나온 거라면 박근혜 때 날아갔다니까. 박근혜 때 날아갔어요. 그 소위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 두 정권을 10년 동안 거치면서 거기서 살아남은 건 그러니까 그 정권에 저항을 하면 저항한 정도가 아니죠. 정권의 심장을 갖다가 다 돌려놨잖아.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과 말만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만약에 뭔가 막 그 사석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가지고 뭔가 말이 뚝뚝뚝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벌써 죽었다니까. 꼬투리 잡혀가지고 벌써 죽었지. 그런데 그 모든 낭만 정도가 아니죠. 모든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지옥이죠 지옥. 그 지옥을 뚫고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일단 적어도 지난 10년 동안은 완벽하게 계산된 말과 행동만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납득이 안 되겠죠. 납득이 안 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운이 좋아서 토끼 형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지금 나라 꼬라지를 보세요. 정치권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권들이 끝까지 자기들 리 놀던 그 여의도 방식에서 벗어나질 않잖아요. 그렇게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다 쓸려간다고요. 제가 이전부터 계속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뭡니까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고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놈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쓰나미 전의 세상과 쓰나미 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한동훈이도 어젠가 그젠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당역 사건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거라고. 딱 그 얘기, 저도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됐고 막 뭐 탄핵이 되고 이런 개소리 계속 씹으리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려 보니까 뭐지?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에 대한민국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요. 이것도 지금 철저하게 이 언론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정확하게 어마무시하게 완벽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떻게
왜곡 조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떠들어댈 거고 여기에 또 국민들도 어떻게 반응을 할 거라는 거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판단한 다음에 이 논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거라는 게 빨갱이들 때문이 아니고 그 근본은 토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절한 시점에 물고 씹고 뜯으라고 계속 철저히 계산된 계산하에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뭐야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과를 해라 뭐 해라 결국에는 이순세기 때처럼 또 대충 뭉개고 갈 거예요. 참 그 스타일이 그런데 뭐 우리 토킹 스타일인데 뭐 이게 사과를 해라 마라 참 어리석은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직도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특히 저기 소위 그 빨갱이 쪽 패널들 보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호재니까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거고 이제 막 사과해라 뭐 미국에 사과해라 그런 개소리를 쳐 씨부리죠. 설사 만약에 자기들이 말했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럼 그때부터 진짜 심각해진다니까. 사과를 하면. 그때부터 진짜 심각해진다니까요. 설사 만약에 그게 미국 의회를 진짜 욕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뭉기고 지나가야지. 근데 그래 김은혜도 얘기했고 저기 다 얘기하지만 그 상황에서 미국 의회를 욕할 그 아무런 동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혜가 말했던 그 해명이 100%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 이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제 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은 빨갱이 새끼들은 설마 자기들을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 말했습니까? 한동훈이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발언이 갈수록 세지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을 진짜 쓰레기 취급하고 있구나. 그 토끼 형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들 암덩어리 새끼들, 이거는 완전 돌이나야 되는 쓰레기들이다. 암덩어리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제 자신있게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는 확실하게, 이것들을 다 돌익을 낼 수 있다는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의미도 되고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 빨갱이 새끼들이 또 목리 부리고 트집 잡고 해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면 날리면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날려버리면 내가 체면이 안 쓴다 면이 안 쓴다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말한 게 맞아요. 그거는 의도하고 그렇게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박홍근이 민주당 169명이 정령 새끼들인가? 이것도 뭐 새끼라고 표현한 거는 그나마 대접을 해준 거죠. 이 폐기물들, 암덩어리들. 이거는 한동훈이도 그렇고 토끼형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전부 암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 확실해요.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 확실해요. 그냥 완벽하게 도려내야 돼. 암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100% 확실하다는 거죠. 한동훈이가 그렇게 뭐 언론이고 빨갱이 새끼들이고 그렇게 물어뜯고 난리를 쳐도 수그리지 않고 갈수록 더 강경하게 이 민주당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들, 그리고 토끼형이 민주당 놈들 보고 이 새끼들 날리면, 국회에서 날리면 면이 안 서는데 데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이걸 당당하게 그냥 홍보수석 김은혜 보고 야 그 저기 저 빨갱이 새끼들 보고 욕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해. 그 언론에서 그렇게 만날 첫날 지금 계속 물고 싶고 뜯고 뭐 욕을 했네 하면서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 비슷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김은혜조차도. 그래 뭐 논란이 되고 15시간 만에 나와가지고 김은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숙이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두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 사과나 이런 걸 안 하는 거라니까.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저 빨갱이 새끼들. 맞아, 이 새끼들. 너희들 보고 한 소리 맞아. 이 새끼들 저렇게 한 게. 그러니까 이재명 이 새끼는 그냥 빨갱이들, 특히 제가 이재명 뭐 조국의 적은 조국 이듯이 빨갱이들이 지금 빨갱이라니까. 이재명의 적은 역시 이재명이에요. 그래 뭐 욕했다고 막 지랄하니까 그래도 권성동이가 이제 요즘에 그 뭐 좀 시원시원하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권성동이가 또 한마디 했잖아요. 욕론한불.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뭘 해도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워낙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쓰레기판이다 보니까 그 신당일 사건에 대해서도 찍소리 못하고 있고, 그 저거들 보고 이제 이 새끼 저 새끼 해놔놓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씨발년 개 같은 년 형수한테다가 허광을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형한테도 그러고 씨발년 개새끼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과 발언들.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로도 그렇고 대통령 임기 내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거는 100% 계획된 발언과 행동이라니까요. 만약에 이 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감정에 치우쳐서 그게 뭐 상스러운 말이 됐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어 그런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 거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까지 못 왔어요. 벌써 죽었다니까. 정권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10년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거죠. 그 올드보이 15년이었습니까? 사슬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저하게 사육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그 올드보이스처럼 그렇게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감시받는 통제된 어떤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고요. 멀리 안 나간다.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혹시 또 듣고 있는 찌빠들 있으면 빨리 벗어나라.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적어도 그래도 어쨌든 내 방송을 본다면 40은 넘었을 거 아니야. 40은. 그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또 말하지만 그냥 그 수십 년간의 그냥 그 경험치만으로도 이재명이 같은 놈은 그냥 동네 양아치 새끼보다 못한 놈이라는 게 머리에 판단이 서야 돼.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물고 빤다면 내가 얘기했듯이 네가 이재명을 지지함으로 해서 뭔가 이권을 챙길 수 있다면 이해는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이권을 챙기는 것도 없이 이재명이 이런 쓰레기가 뭐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헛사는 거야. 그 미역국이 아까운 거라니까. 미역국이. 그리고 유호정이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뭐 한동훈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이제 좀 정상적인 말만 하려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으셨겠지만 중간에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김현숙 그 여가부 장관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가부 장관이 아마 그 얘기를 했죠. 피해자가 그 여가부에 있는 그 뭐 139인가 13 그 어떤 그 도움을 청하는 그
한라인이 있다고 하죠. 그렇게라도 연락을 해서 아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다. 그렇게 말하고 또 권성동이는 그렇게 얘기했죠.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지 마라. 이거는 젠더 갈등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둘 다 맞는 말을 한 게 맞아요. 단지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정서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특히 이제 김현숙의 이제 말 자체는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여기에서는 약간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큰 것도 아니고 이 빨갱이 새끼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유호정이가 질문을 다시 하면 중간에 이 말이 나오기 전입니다. 김현숙하고 권성동이 말만 가지고 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면서 한동훈이한테 질문을 딱 하죠. 그래야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이가 속으로 전혀 봐라. 김현숙하고 권성동의 발언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발언입니다. 그거 오히려 맞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인 것 같아요. 전혀 봐라. 저 어린 년이 아니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발언들은 빨갱이 새끼들이 다 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나온 게 이 답변이야. 이런 사안을 두고 데이트 폭력. 이거는 이재명이 한 말이잖아요. 지 조카 변호하면서. 좋아서 그런 거다. 이거 서울시 의원 그 이상훈인가? 그 새끼가 한 말이잖아요. 피해 호소인 이거 진선미 뭐 남윤인순 뭐 이런 개쌍년들이 그 박원순 사건 때 피해자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유호정이 쌍년이 이것도 유호정이도 그러니까 빨갱이라는 거죠. 빨갱이. 이 빨갱이 년이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이런 발언들은 얘기를 안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김현숙이하고 권성동이 발언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또 질문을 하니까 이런 쌍년을 봤나?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지 해서 이재명 발언, 이상훈 발언, 진선미 발언을 소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씹으니까 이재명이 이상훈이 그리고 그게 쉽게 말해서 그냥 빨갱이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씹으리는 것들 이 지금 빨갱이들 욕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짜 이 한동훈이는 진짜 천재가 맞아. 천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유호정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정확하게 맞아요. 유호정이가 질문을 할 때 그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 이상훈이 또 이 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똑같은 사안인 자기 그 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한 거 이 두 가지 이 발언들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정이도 이것도 소위 진보라고 하면서 자기들 편이니까 자기들 편이 했던 이런 표준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얘기 전혀 없이 논란거리가 전혀 안 되는 오히려 맞는 말을 한 김현숙하고 권성동이 말을 갖고 와가지고 그게 그 발언이 문제가 있느냐? 첫 씨부리니까 한동훈이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이건 진짜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바로바로 이 뭡니까 답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계
이재명이 서울시 의원 이 박원순 사건 때 빨갱이 년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유호정이가 그렇게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나왔으면 준비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유호정이가 권성동이하고 김현숙이를 은근슬쩍 불러내가지고 까면서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또 개소리를 쳐 씹으니까 한동훈의 속으로 이런 씨발년을 봤나 그 하면서 이재명 소환, 이상훈이 소환, 빨갱이 년들 소환 이렇게 한 거예요. 박원순이도 소환한 거지. 아 이거 진짜 천재적인 눈이라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본질적으로 이게 젠더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극악한 스토킹 범죄, 보복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런 문제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보세요. 슬쩍 비켜가잖아. 정확하게 지금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호정이가 물은 거에 대해서 한 방 먹이기도 하고 또 반론을 제기도 못하게끔 하면서 할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 범죄고 보복 범죄다. 젠더 문제가 아니다. 깔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건 아무래도 이거는 물리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보다 그 힘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당연히 반대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젠더 갈등이 아니라니까. 단지 이거는 물리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뿐이에요. 물리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갱이 년놈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죠. 그리고 자기 편이 이런 짓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 안 하잖아요. 유호정이 인연도 마찬가지야. 이 젊은 년, 이것도 젊은 년인데. 빨갱이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빨갱이는 그 근본이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사람은 절대 비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고. 토기영, 김건희, 한동훈, 적어도 이 셋이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해요. 이거는 100% 확실해요. 100%.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언론의 조작,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거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 분석 작업은 아마 내가 보기에 김건희가 한 것 같아. 김건희가. 철저하게. 결국에는 어 우리 지금 현재 토끼형 뭐 김건희, 한동훈 또 몇 명도 포함해 가지고 의 손바닥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 현 상황,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건 100%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 확신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뭐 비속어 논란, 이걸 보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확신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